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전세 가격 전망 정부가 최고 전문가 전세가는 공산주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사를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뉴스 전세값 더 오를 텐데 필살기 아껴야죠. 세입자들 꽁꽁 아껴둔 이것. 요게 제목인데 지금 말하는 아껴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 갱신권을 이야기합니다. 전세 갱신권. 결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 그 이유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전세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 계약 시기보다 지금 가격이 더 내려가면 갱신권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고 처음 계약할 때보다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으면 갱신권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겁니다. 갱신권이라고 하는 거 아끼면 똥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큰 폭으로 전세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누구나 집주인이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그냥 내가 들어가서 산다고 하고 들어가는 신용한 다음에 새로 전세를 놓습니다. 소송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거의 소송할 확률이 거의 없고 그냥 쫓아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갱신권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하게 전세가 좀 올라가면 쓰는 것이 갱신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대한민국의 전세의 흐름 그것부터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 아파트 시장 가격 유지의 이유 요거는 전세입니다. 너나 할 거 없이 누군가에게 대한민국 아파트 가격을 한번 물어보면 다들 하는 소리가 일단 거품이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실제 거품이 엄청나게 끼어 있는데 그것은 전세 제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절벽 때문에 전세 제도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고 그래서 제가 전세를 베이스로 한 아파트 같은 물건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완전히 고착화시켰죠. 전세 가격을 높게 형성하는 그런 쪽으로 제도를 아예 고착화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DSR도 영향을 받지 않고 전세 대출 금리는 또 서민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니까 시중의 금리하고 일정 부분 무관하게 전세 대출 금리는 초저렴하게 유지를 하면서 매매 가격을 유지시키는 것이 대한민국 전세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큰 흐름이고 대한민국 전체 전세 가격을 보려면 제일 큰 단지 잠실 엘스 한번 보겠습니다. 잠실 엘스 그래프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상황이 다 나옵니다. 요거 하나만 봐도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선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 그때도 꽤 금리가 낮았습니다. 미국이 그때 금리를 올렸었죠. 그런데 대한민국만 금리를 내려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죠. 대국민 사기를 치던 시대가 이때죠. 그리고 코로나 터졌을 때는 어떤 나라에 상관없이 초저금리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반적으로 전세 가격이 높았다. 당연하죠. 금리가 저금리니까. 그리고 대출도 거의 무제한으로 해줬죠. DSR 규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코로나 시기에는 초저금리라서 엄청나게 전세 가격이 높았던 시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 최근 거의 10년간 경험한 적이 없는
고금리 시기가 왔었죠. 지금 또 고금리 시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이 일정 부분 떨어지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한데, 요거는 전세 대출 금리를 아주 낮게 거의 기준금리 수준으로 전세 대출 금리를 유지하는 그런 정책을 공산주의처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지금 가격 수준을 일정 부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억지로 개입하지 않았다면 벌써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을 거고, 그와 동시에 주택 가격도 엄청나게 떨어졌을 건데, 이것을 억지로 지금 막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사로 돌아가서 지금 보면은 올해 7월부터 전셋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갱신 계약을 택하는 가구들이 늘어났다. 요 기사인데 요거는 데이터로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코로나 시기 전반적으로 전세 가격이 높았는데 2021년 7, 8, 9월에는 반짝 전세 가격 안정기였습니다. 전세 가격이 좀 내려가던 시기였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세를 저렴하게 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갱신권을 쓴 사람이 전보다는 조금 많아졌다. 요게 팩트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사를 보면 11월에는 갱신권 청구 비중이 32.7%로 3% 이상 줄어들었다. 조금 줄어들었죠. 그런데 요것도 지금 보시면 2021년 10월, 11월, 12월 이때가 초고점에 전세를 계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갱신권을 안 썼겠죠. 예전에 너무 높은 전세 가격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갱신권을 지금 쓸 리가 없죠. 거의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갱신권을 안 쓴 것이다. 요게 진짜입니다.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아껴두었다. 내년에 공급 부족 때문에 전셋값이 폭등할 것이기 때문에 필살기를 아껴뒀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갱신은 2년 뒤인데 왜 내년 걱정을 합니까? 그리고 정말 폭등을 한다면 집주인이 어떻게든 내보내겠죠. 그러니까 기사는 전반적으로 말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겁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은 기본적으로 거품 시장이고 그 거품은 전세 제도 때문이다. 특히나 정부가 전세 대출 금리를 초저렴하게 유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거품의 상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그래프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지금 엄청난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 유지하는 것은 한마디로 공산주의, 정부에서 전세 대출 금리는 저렴하게 책정해라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전세 가격이 버티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세 제도로 유지가 되는 그러한 물건들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아예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 답이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